오늘 판결의 의미는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준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조 전 장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가 됐습니다.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죠? 네, 그렇습니다.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.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는데, 통상 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가 재판 내내 부인할 경우에 통상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질타를 한 재판부가 정작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 아니냐,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기소를 한 검찰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. 검찰 핵심 관계자는 1,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,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조 전 장관이 법정 나올 때 유죄 선고받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. 그런 이유겠죠? 네, 맞습니다. 법원을 빠져나온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, 조국 두 글자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졌는데,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.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. 네, 조 전 장관이 별도로 입장문도 냈습니다. 여기서 더 분명하게 정치 의사를, 출마 의지를 내비쳤는데, 내용을 보자면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.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총선 당일이죠. 4월 11일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지정하기도 했습니다. 자, 5년 전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다, 이런 거잖아요.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,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조국 사태가 전면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난 대선 또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한 아주 주요 공격 소재가 이른바 조국의 강이었습니다. 조국 가족의 비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느냐 하지 않느냐,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,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 역시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직접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. 당시 이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지금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 둘러싸고 이른바 문명 갈등,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근데 조 전 장관이 만약에 등판을 한다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민주당 내에서는 이 조국 사태를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친명계,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탓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명계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가담을 하게 되면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성호 의원 최근 발언이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. 네, 정 의원 또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잘 고민해달라,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부정적인 이야기네요. 민주당이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어쨌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데,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셈이고,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선거 결과가 말해주겠죠. 자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